안녕하세요, 세종홈즈TV 정윤호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있는 땅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토지의 모양새가 예쁘고요, 도로도 2차선 도로에 잘 붙어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가격도 50%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는데요, 특별한 유찰 사유가 없다면 매력적인 물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용도도 괜찮기 때문에 어떤 카페라든지 주택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처에 또 바닷가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잘 보시고요, 잘만 분석하시고 활용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제주도에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리부터 한번 보시게요. 한경면 서쪽이죠. 이쪽에 있는 토지가 되고요. 공항으로부터는 선거리 34km. 차로 오시면은 한 50분,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하귀도 쪽에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고요. 이쪽이 협재해수욕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풍차해안도로, 이쪽에 물건지고요. 제주도의 이쪽 서쪽 편으로 한리읍 한경면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가격 자체가 애월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는 토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는 그 정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시면요, 이 위쪽으로 한경면 사무소가 있고요. 이 도로가 일주도로죠. 제주도 일주도로고요. 이렇게 가는 거고, 밑에 고산리 쪽으로 붙어있는 그런 땅이고요. 일주소로 타고 오시다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 도로변에 붙어있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처에는 차기도, 낚시하러 많이 가시는 차기도가 있고요. 차기도 포구, 등산봉, 그리고 용수리 포구 등등이 보이는 그런 입지 같습니다. 먼저 위쪽에 한경면보다는 쪽 밑에 있는 고산리 초등학교가 보이고요. 우체국이라든지 편의점, 하나로마트, 한경면 사무소도 있고요. 기본적인 시설물들이 후보지 인근에 다 붙어있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리는 가깝습니다. 들어오면 바로죠. 500m 거리부터 이렇게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바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시면 멀지 않죠? 1.85km, 차로 2, 3분 거리에 바다를 갈 수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고, 위쪽에 있는 용수리 포구 쪽으로도 1.5km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용수리 포구 쪽으로 나가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쪽 라인에 해안도로 타고 보시면은 예쁘죠? 이쪽이. 이런 바다가 일단 후보지 근처에 있다 라고 보시고요. 현장 로드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정도에 놓고 보시면은 2차선 도로가 잘 닦여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우리 후보 토지 인근으로 이렇게 게스트하우스가 하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조금만 더 들어가시면 이렇게 도로변에 컨테이너 2개가 올라가 있는 이 땅입니다. 두 필지, 네모난 모양의 토지고요. 이런 식으로 반듯한 네모, 이런 식의 토지, 여기가 경매로 나온 토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아까 보셨던 고산리, 바로 주거지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제주도 서쪽에서도 북쪽 남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도로변이기 때문에 카페라든지, 그죠? 그리고 또는 식당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용도라든지 어떤 주변의 시장을 좀 잘 분석하셔가지고 활용하신다라면 땅 모양이라든지 차가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변에 서 있는 땅이기 때문에 활용하기 괜찮겠다. 자, 물건 정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경면 고산리 농지 상태고요. 257평 정도 되는 토지입니다. 두 필지고요. 감정 가격은 2억 6천에서 시작했고요.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2,700에 절반이 안 되는 수준으로 경매 진행 중인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각기일은 8월 2일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현재 지금 토지 상태를 보시면요, 우리 건축 자재라든지 컨테이너 박스 두 동이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낙찰을 받더라도 임의로 처리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인도 명령 신청이나 그런 걸 통해서 강제 집행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낙찰자, 최고가 매수인이 되면 어떤 소유자라든지 그런 연락처를 받으셔서 먼저 기존에 있는 이런 집기들을 철거하라고 먼저 협의를 잘 보시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1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사건으로 보시면 되고요. 금액으로 봤을 때 채권액 합계는 9억 5천짜리 경매이기 때문에 취해야 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매각과 함께 나머지 권리들은 소멸되겠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하시고요. 1000제곱미터 미만이죠.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이기 때문에 주말 체험 영농 가능하신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지금 건축 자재들이 야적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모르니 일단 농취증을
받으신 다음에 그 부분을 지목대로 밭으로 이용하겠다는 확인서라든지 그런 식으로 담당자를 설득해서 진행하시면 되시는 문제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연 녹지 지역, 폐율 20%, 용적률 80%죠. 그리고 제주의 경우 휴게 음식업, 카페, 일반 음식업, 식당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주택도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그런 사유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적도를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적도를 잘 보시면은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 이게 경매가 나온 토지이고요. 그리고 이 빨간 선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이 도로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두 필지 앞에 이렇게 도로라고 표시된 또 다른 필지가 이렇게 하나가 먼저 끼어 있는 상태고요. 그 바깥쪽으로 또 도로라는 지목으로 이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빨간 부분은 국유지고요. 이 파란 부분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통상적으로 우리 토지가 여기 있고요. 앞에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유지인 경우는 사용 승낙을 받거나 토지주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 소유로 만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건 같은 경우는 개인의 명의로 이 필지가 국유지 도로와 우리 경매 토지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용 승낙이 필요 없는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지금 제주도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 사이에 개인 지분의 소유권을 다 인정을 해줘 버리면은 공익에 반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절한 개인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제주도가 사용권을 가지고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3자가 이 도로를 이용할 때 별도의 사용 승낙서라든지 그런 절차가 없이 앞에 있는 이 국유지, 이 도로를 이용해서 개발 행위 허가 및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유찰이 50%두 번이나 유찰돼서 반값이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댓글에 한번 유찰이 좀 많이 되었으면 그런 사유도 한번 확인해 달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첫 번째는 여기에 적재되어 있는 그런 건축 자재라든지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그런 처리의 문제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겠죠. 그걸 어떻게 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심리적으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따 시세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감정가가 높게 책정됐을 경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토지 매물이기 때문에 토지를 아시는 분들은 이 지적도상의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를 보셨겠죠. 이 도로가 사도가 공도로 진입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 토지들은 건축이라든지 개발이 불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안 들어오셨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사도의 문제. 네 번째로는 농취증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오리지널 밭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농취증을 전화를 해봤는데 농취증 못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말씀드린 식으로 농취증을 받고 나서 내가 저거를 해결해서 다시 농사를 짓겠다라고 말을 하면 되고요. 최악의 경우 그게 안 되더라도 행정소송을 가게 되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지만 그게 싫으면 매각 불허가 그 반려사유라도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보증금은 다시 받는 거니까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마도 이 정도 이유로 유찰이 두 번 되지 않았나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보는데요. 여기서 뺄 수 있겠죠. 사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빼도 될 것이다. 감정 가격은 지금 대충 봤을 때 평당 싼 금액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 부분도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의 문제 그리고 농취증의 문제.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이 정도를 해결하지 않고 50%싼 가격으로 우리가 입찰해서 소유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당연히 이런 게 있더라도 적당한 금액을 산정하셔서 입찰하시고요. 낙찰 받았을 때 이 정도는 내가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저렴하게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후보지는 여기가 되는 거고요. 이 라인 따라서 거래사가 있었으면 제일 정확할 것 같은데요. 여기 같은 거 보시면은 땅이 얇고 길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많이 떨어지죠. 이런 땅은 30만 원인데 대상에서는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한쪽에 보시면 이런 땅들 18년도네요. 50만 원대에 거래가 됐다. 여기 같은 경우 맹지처럼 보이지만 도로가 있죠. 이렇게 들어가서 도로 내고 땅들이기 때문에 맹지는 아니고요. 주택지로 쓰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50만 원대에 거래가 됐고요. 이 후보지 뒤쪽으로 보시면 한쪽에 여기는 도로 신설하고 여기도 전원주택지처럼 분할을 한 것 같은데요. 140만 원, 120만 원 좀 더 비싸죠. 아마 토목공사를 마치고 분양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주택지로 안쪽에는 140만 원 정도, 지목은 농지 상태 그대로인 걸로 보이고요.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좀 내려가 보시면은 마을 쪽으로 들어왔죠. 이 안쪽은 용도 지역 자체가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금액은 좀 더 올라간다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 이쪽 도로변으로 같은 도로죠. 나오다 보시면 92만 원, 코너 자리에 159만 원, 작년이네요. 거래된 게 있고요. 이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바다 가는 길이죠. 96만 원 거래된 게 보이고요. 90만 원에 보입니다. 지금 토지의 모양을 좀 봐야 되겠죠. 이 땅 같은 경우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땅이 예쁘진 않죠. 길쭉하고 또 얇은 형태의 땅인데 96만 원. 이 위에 있는 이 땅도 보시면 그렇게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모양은. 그런데 지금 이런 비슷한 길쭉한 땅들이 90만 원대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죠. 그러면 이 토지 앞에 있는 도로의 상태만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정도에 있던 토지였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위로 높이가 좀 올라가 있고요. 그죠? 올라가 있는 토지고요. 도로는 2차선 아스팔트 도로. 우리 이번 후보지랑 거의 동일한 도로 상태입니다. 그러면 비교하기가 좀 더 수월하겠네요. 자, 첫 번째 안쪽에 있던 이 토지죠. 안쪽에 있는 토지 평당 50만 원으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요 밖에 있던 전원주택지 140만 원 정도 했죠. 세 번째는 마지막에 보았던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변에 있는 그 땅들, 그게 평균에서 한 95만 원 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 땅, 여기보다는 여기가 좋겠죠. 여기는 2차선에 바로 붙어 있는 땅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길을 들어가서 안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땅이고, 상업 용도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는 위치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좀 더 높을 겁니다. 그러면 이 50만 원이란 금액보다는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전원주택지 이 금액에서는 별도 계산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같은 컨디션의 도로를 끼고 있는 그런 토지였죠. 현재 여기도 농지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의 장점은 바다 쪽으로 좀 더 내려가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의 모양새가 좀 더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이번 경매 후보지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높고 여기보다 낮은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시세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토지보다 크게 아쉬울 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80만 원이라는 예상 시세를 잡고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평당 80만 원이고요. 토지의 면적은 257평이었습니다. 두 필지. 그러면 예상되는 시세는 2억 5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번 입찰 최저가 1억 2,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번 최저가와 예상되는 시세와의 갭은 8천만 원이라는 상당한 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이제 시세 조사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잘 해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 금액이 맞다면 지금 현재 가격은 아주 싸다. 그렇기 때문에 세밀하게 분석해서 도전할 만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계산을 이제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컨테이너 처리의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관료라든지 그런 것들 일부 비용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농취증 받고 나서 저 부분을 밭으로 다시 일구고 뭔가 관리하는 문제, 그런 문제에서 또 어떤 비용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예상되는 이런저런 각종 비용들을 현재 최저가에 더해 주셔야 인정한 이번 입찰 최저가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차액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줄어드는 차액, 이 차액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수익을 딱 잡으시고요. 여기를 입찰가로 선정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장기적인 어떤 보유 계획과 활용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사용하시면서 장기로 가져가실 거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금액을 잘 책정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금액, 토지의 상태라든지 활용도 대비 현재 모습은 괜찮아 보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에서 한번 잘 조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있는 모양새도 예쁘고 위치도 괜찮아 보이는 그런 땅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계획이 있었던 분들은 잘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